빌런들, 그 빌런들과 한 사무실을 쓰는 뭐 직장인들, 우울증, 뭐 불안 장애, 저 같은 경우도 공황 장애 이런 거 진상이다.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징.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앉아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열띠 음성으로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하면 이렇게 등이 좀 이렇게 닿아 있으니까 이게 좀 마음도 편안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또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안이 이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대한 그런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일명 뭐 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좀 상처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운영한 지 9년째 됐더라고요. 2017년부터 26년이니까 지금이. 이렇게 쭉 그간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이것이야말로 또 어떤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누군가를 보내는 거지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의 어떤 에고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마음을 점점 넓혀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피엔스라는 책도 뭐 여기 있고 뭐 감성지능이라는 책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어서 막 엄청 제가 뭐 이렇게 표시도 하면서 읽고 그랬는데 가장은 아니지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나 항상 뭐 약자 뭐냐 모자란 사람 그쵸 뭐 또 이제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막 뭐라고 하겠지 민원을 하겠지. 무슨 무서워서 뭐 말을 하겠어? 정말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말이 이렇게 중구난방, 뭐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막 이렇게 이미지도 넣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인간이 뇌를 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청각이 중요한 거예요. 청각 정보를 있는 그대로 듣고 뇌 안에서 재구성이 딱 돼가지고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제대로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그 자신의 자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은 이 실제 삶과 굉장히 이제 부딪히는 게 많다. 뭐 자세는 이렇지만 제가 오늘 나름 또 화장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 버릇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역시 자신의 내 경험의 그 자료 안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뭐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우아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물론 저의 이런 상태는 마음 챙김 명상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뭐 저의 취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다시 사피엔스 얘기로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뭐 이걸로 붙여놓진 않았는데 왜냐면 내 머릿속에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붙이고 스킵을 했겠죠.
근데 이제 다시 찾아보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진화해온 방식이 모자란 사람들을 같이 보살피고 함께 이끌면서 인간이라는 이 인류가 성장을 해온 거죠. 동물들 세계는 보면 좀 몸이 약하다거나 이렇게 잘 따르지 못한다거나 그런 개체는 애미가 이제 버리잖아요. 자연 도태가 된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 최대한 도와주고 배려해 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그런 진상 사태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 피해가 지금 이게 너무 막심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뭐 초등학교, 뭐 어떤 학교 선생님들, 이제 회사에 있는 빌런들, 그 빌런들과 한 사무실을 쓰는 뭐 직장인들,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다 막 우울증, 뭐 불안 장애, 뭐 저 같은 경우도 공황 장애 이런 것들 이렇게 걸리고야 말아버리는 그런 빌런들을 하나하나 대응해 주다가 이런 이상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피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좀 이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참거나 이렇게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인간의 삶이란 왜 그렇게 고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EQ, 감성지능, 이 옛날에 또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거죠. IQ보다 EQ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뭐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지식적인 부분에서 삶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그 사람과 마음챙김 MBSR을 만든 존 카바진 박사 친구인 거죠. 뇌과학자 리처드 윌리엄스 셋이 뭐 이렇게 친구고 데니얼 골먼이랑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명상하는 뇌 라는 책도 한국에 이제 나왔고 미국의 원제로는 이제 Altered Trait라는 제목으로 이제 뇌과학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이 또 만들어졌고 뭐 히스토리들이 들어있다.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지었는데 딱 펴니까 나오네 이게. 단일 지능인가 다중지능인가. 어른이 되면 다중지능을 써야 되는 거죠. 학생 때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 성과를 잘 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다중지능.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옛날에 83년에, 그러니까 벌써 83년에 나왔어. 내가 82년생인데 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나왔다는 거지. 뭐 가드너라는 사람이 마음의 틀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전통적인 IQ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는 거다. 보자 보자. 성공하기에 필요한 요소는 단 하나의 획일적 지능이 아니다. 오히려 7가지 가능성을 지닌 광범위한 지능이다 라고 밝혔다. 지능 목록에 언어지능, 논리적 지능, 뭐 2가지 표준적인 지능을 넣었지만 그 외에 이를테면 뛰어난 화가나 건축가에게 관찰되는 공간지능. 공감지능 없죠? 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고 어느 장소에 들어갔으면 그 공간에 대한 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뇌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팔은 이 정도 뻗어야겠다, 다리는 이 정도 뻗어야겠다, 그런 거 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요가하면서 부딪히고 뭐 길거리 이제 걸어가면서도 가뜩이나 사람들이 이 공간 인식 능력이 없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 개도 꼬리를 막 밟히고 이런다고요. 산책을 하면서. 공간 능력, 뭐 신체 운동 지능, 음악 지능 이런 목록을 이제 개인적 지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칼 로저스, 마틴 루터킹 2세 같은 세계적 지도자가 지닌 인간 친화 지능. 지그문트 프로이트, 뛰어난 통찰력, 혹은 덜 주목받는 상태로 삶을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보조를 맞추도록 조율하는 데서 생기는 내적 만족감에
그 주목하는 데서 생기는 정신 내적 기능. 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지능 개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은 다중이다. 멀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의미하는 멀티가 나는 뭐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뭐 일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뭐 일을 하면서 이메일도 처리하고 카톡도 보고 뭐 이런 멀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했다, 저기에 집중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집중력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거 못하죠? 어디 인스타 보다가 어디 쇼핑 뭐 뜨면은 거기로 넘어가가지고 쿠팡 뭐 거기 가서 뭐 한 상품평 읽고 한 상품 뜨면 또 거기 들어가서 보고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원래 일들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멀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가드너는 뭐 이런 7가지 지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의로 택한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지능은 어떤 숫자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 성공하는 7가지 비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몇 가지로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 진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징.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길 바래. 그래서 뭔가 이 알잘딱이 안 돼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근데 재밌어. 자기들은 분위기 파악을 잘한대.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혀 분위기 파악을 이제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뭐 이런 게 운동, 요가 시간에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드세요.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얼만큼 들어야 되는지 뭐 그 큐잉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뭐 5cm만 들어보세요. 뭐 이제 5cm 뭐 굳이 막 5cm를 정확하게 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들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이해해요. 그래서 살짝 뭐 5cm 어떤 그 섬세한 관절과 근육의 컨트롤을 이제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든다고요. 그 말 뜻이 뭐야? 그 사람의 뇌에서는 다리를 든다라는 방식이 이거 하나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cm만 드세요. 살짝 드세요라는 청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있는 그대로 5cm 뭐 살짝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다리를 든다는 거는 온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양한 다리를 움직이는 이 다양한 이런 여기서도 원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원을 그릴 수 있고 뭐 반대로도 원을 그릴 수 있고 또 원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제 DNA적으로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회원님 5cm만 드세요 그러면은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음,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그래야지 삶이 편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 근육은 다양한 범위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식을 하면, 땡큐. 너무 감사하다.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를 내면 뭐 어떡해. 뭐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우리 고양이랑 개도 알아들어요. 저기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안 가요. 근데 오히려 인간이 이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명 정도씩 이상한 분들이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하십니다. 저희 센터는 특성상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막 원래 방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룹 수업 가격을 낮춰가지고 갑자기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뭐 3월 초에 어떤 또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람을 모아줄 테니까 어, 뭐 홍보를 하게 해달라. 그 대신 뭐 일정의 수수료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까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일본에도 직장 생활 일하러 갔을 때에도 일본 그냥 가볼까? 뭐 이런 성격인 거예요. 깊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직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룹 수업도 원래 많이 안 받는 그런 거였으니까 다른 시도 해볼까? 그래가지고 했죠. 그랬는데 원래 정가가 45만 원이었는데 나는 그거를 반땡하는 가격으로 홍보할 줄 몰랐지. 그래서 22만 5천 원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나는 뭐 계약한 수수료만 뭐 그 사람들 가져가고 내 받을 것만 받으면 되지. 근데 사실 이 세 달 36개월에 22만 5천 원이라는 거는 너무 저렴한 가격인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뭐 오케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가격을 다운시키면 꼭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룹 수업 가격도 저희가 주 2회 뭐 3달 하는데 40만 원대였는데 그쵸 주 3회 3달에 22만 5천 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한 이제 가격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왔는데 뭐 한 달 반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력이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그 회원님은 왜 안 오지? 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이제 반 있다가 온 거죠. 첫 수업 때 한 달 반 전에 와가지고 뭐 중 수업도 내가 들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어본 거죠. 그런데 뭐 네. 말씀하세요. 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수업에서 VIP 회원님이 1대1 원격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줌 구독료 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달 반이나, 아니, 줌 구독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씩이잖아요. 아니, 나는 좀 이런 것도 뭐 모른다는 게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거는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 달 반이나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문자가 다 이렇게 한참 내려야지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빠갖고 환불 신청을 한 거죠. 그래요, 뭐 환불하세요. 뭐 나 상관없지. 그랬는데 그럼 끝이잖아. 더 이상 뭐가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어쨌든 설명을 드렸지. 그거 줌은 누구누구님의 권리가 아니라 내가 서비스로 해드린 거다. 그랬더니 뭐 그러면은 자기가 줌으로 수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때 왜 된다고 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보고 그럼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요. 뭐 미안하단 말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안해요. 근데 이런 거잖아. 환율이 뭐 며칠 전에 1,400원대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1,500원대가 됐어. 그럼 내가 뭐 그 환율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런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을 하나하나 해줘도 자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뭐 자꾸 나한테 투덜투덜 징징거려.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도 계속 징징거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징징거리는 거는 자기 엄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아유 정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것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게 환율이랑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줘도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비유를 해줘도 기분이 나쁜 거야. 핵심은 뭐다? 모든 세상의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시점의 모든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잖아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중고 대학교 막 뭐 대학교 교수님한테까지 막 우리 애가 왜 점수가 이러냐. 그리고 우리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뭐 유치원 선생님도 있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근데 다 막 그런 민원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재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그러면 계속 어떤 이해력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만 피해를 받고 사는 세상인 거잖아요. 전문가라는 그런 선생님들도 다 이게 묵살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재미있어져 간다. 음. 그러니까 뭐 이런 학자들이 아무리 이런 책을 쓰면 뭐해. 계속 그런 진상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진상이 꼭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꼭 있고 그게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어디까지 착하게 대할 거예요 도대체? 응? 내가 그렇게 착하게 대하다가 공황장애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공황장애랑 종양까지 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는 뭐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런 이상한 민원들 대하다가 공무원들 뭐 국가에 막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고 뭐 무슨 민원을 뭐 1년에 몇만 개를 남겼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충주매님 유튜브인가 뭐 하여튼 충주매님이 출연하는 다른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TMI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동덕여대 출신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동덕여대 출신이니까 동덕여대 후배들을 내가 깔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몇 년 전에 동덕여대 뭐 희한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 충격 먹었잖아. 아니 그 동덕여대는 제가 다 해서 학교 다닐 때 엄청 막 조용하고 너무 따분해가지고 뭐 그런 학교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무슨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내가 좀 충격을 먹었는데 무슨
뭐 남녀공학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면 뭐 해야지. 아니 뭐 여자끼리만 언제까지 살 거야? 학교 안에서만 살 거야? 집에 안 갈 거야?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전철만 타도 길거리만 가도 남녀들이 막 섞여서 다니는데 무슨 공학을 그렇게 반대한다 그러고. 참, 그리고 그 공학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제 어떤 변태가 회사랜다 자꾸. 이놈의 회사 트라우마 진짜. 어떤 변태가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학교 측이 또 너무나도 대응을 잘해준 거예요. 모든 교실에 CCTV를 달고, 모든 출입문에 카드키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껏 이제 했으면 된 거지.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는 불안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디까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한 사람당 뭐 보디가드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오겠죠. 남자 보디가드는 싫다. 여자 보디가드를 붙여달라. 아니 그러면은 그 젠더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은 또 여성 보디가드를 붙여주면은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싫다고 그러고 남자는 또 더 싫다고 그럴 거고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중성인을 붙여다 그러니까 내시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뭐야? 뭐 어디까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상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 뭘 해달라는 거야? 이런 거는 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집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저도 82년생인데 참 이게 나는 좀 모르겠어. 나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에 막 대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 막 삼촌, 외숙모, 막 이모들이 막 세네 명에 막 조카들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대가족이어서 나는 뭐 외동딸인데 뭐 무슨 외동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동생들이 뭐 이렇게 하고 또 내 위에 저기 사촌 언니가 있어갖고 사촌 언니 옷 다 물려받아가지고 입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외동딸이어서 무슨 뭐 공주 대접을 뭐 받았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코도 막히고 아유 팔도 저리고 잠깐 자세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로카가 왔었는데 어디 갔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은 핵심은 뭐다. 진상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해줘도 그러니까 이게 못 해주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바라고 계속 자기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저의 경력을 말하자면은 제가 국제 마음챙김 MBSR 지도자, 국제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워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일개 뭐 한국에서 뭐 요가 강사, 운동 강사가 어떤 취급 받나 익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뭐 정말 일개 하인 수준의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죠. 진상! 그 진상이. 그러니까 내가 사대문 안에 대학을, 사대문이 아니지, 수도권 안에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IT, 뭐, 어디 유수의 이렇게 은행. 어머, 우리 로카가 여기 뒤에 있었네. 어머, 우리 로카. 우리 귀여운 로카 여기 뒤에 있었어요. 우리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네, 저희 로카가 와서 호잇 이렇게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이리로 가. 심리적 내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인트로스펙션. 심리적 내성이라는 능력도 이와 똑같은 회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중에는 감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상징에 훨씬 자연스럽게 잘 조율되는 사람이 있다. 은유나 직유는 시나 노래, 우화 속에서 가슴의 언어로 다루어진다. 감성적 정신의 논리를 따르는 이야기의 흐름을 느슨한 연상이 결정짓는 꿈이나 신화도 마찬가지다. 감성적 정신의 목소리, 즉 감성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사람들은 소설가든 작사가든 심리치료사든 감성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틀림없이 더 능숙하다. 이런 내적 조율로 인해 이들은 감지되는 꿈과 환상의 의미나 가장 깊은 소원을 구현한 상징들인 무의식의 지혜에 감성의 언어를 부여하는 일을 훨씬 뛰어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인식은 심리학적 통찰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로 심리치료에서 강화하고자 의도하는 기능이다. 사실 정신내적 지능에 대한 하워드 가드너의 모델은 심리가 지닌 비밀스러운 역학 지도를 작성했던 지금 문득 프로이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 분명하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감성 생활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이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대부분 인식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러한 심리학적 이치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에 본 적이 있다고 깨닫지도 못하는 물건조차 분명히 좋아한다 라는 놀라운 발견과 같은 무의식적 감성에 대한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감성이든 무의식적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진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냐. 그래서 환율의 변화를 이해하듯이 그때는 줌이 되었지만 지금은 줌 수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만 자체를 가지지 않아요. 지금은 상황이 변했구나. 오늘 하루쯤은 요가 수업을 패스해도 되겠지. 뭐 이런, 그리고 삶의 다른 자원이 있는 거죠. 꼭 오늘 요가 수업을 들어야 돼. 이거 안 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제 요가 수업을 하지 않으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자신의 삶의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상이 아닌데 왜 진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막 댓글들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라고도 뭐 부를 수 있고 자기 인식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든 뭐 마음챙김이건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모르는 거 그게 아니라 윤리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내가 이걸 모르니까 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뭐 죄송하다는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음, 그렇게 삶이 편안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거 전에는 줌이 된다고 하고 지금 왜 안 되냐고 하면 그 사실을 해서 말해주세요. 얘기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그냥 불만이 가득 찬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에는 인정하고 내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인정한다는 것이 타인에게도 윤리적인 거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되는 거. 그렇게 돼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내가 나에게 괴로움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자꾸 많이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꾸 나한테 코티졸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뭐 근육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뇌로 신경 전달이 안 돼서 내가 이제 자꾸 통합적 사고를 못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다. 공간 지각 능력, 뭐 음악, 박자적인 감각, 뭐 여러 가지 이런 감각이 조화가 되어서, 이 분위기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런 의도, 그런 의지를 스스로가 강하게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DNA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가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윤회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런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어른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이 어른이라고 해서 사고방식이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그 지경에 들도록 배운 게 뭐가 있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가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전생이 이제 어린애였다. 그러니까 자꾸 다시 태어나면서 영혼의 나이가 들어서 그 영혼이 경험을 많이 해서 성숙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그게 이제 DNA의 기억이 되는 건데, 이제 영혼이 젊으니까, 영혼이 어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 민원이나 이런 거 자꾸 받아주잖아요. 뭐 범죄자의 인권을 뭐 보호해 주랄까? 인권 보호하는 거 맞지. 정도껏 해야지. 무슨 연예인 분 있잖아요. 그분 네, 엄마가 뭐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목이 쫄리고 있어가지고 그 연예인 분이 뭐 무술을 배운 분이어서 여자인데도 그 강도를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강도가 무슨 뭐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내가 목 졸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조금 뭐 다친 게 대수냐고. 강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엄청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세인가? 그래서 약간 뭐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세계적인 현실이 그건가.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PC주의의 몰락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아까 PC주의도 정도껏 해야지. 제가 봤던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요. 어떤 남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남자가 자기는 이제 여자다라고 젠더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남자의 몸으로 뭐 여성 그 샤워실에 들어갔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음,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인류학, 뭐 이거 사피엔스라는 책도 인류학자가 쓴 거지만은,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성은 무슨 이게 뭐 페미니즘 이런 걸 떠나서 여성은 뭐지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내재적인 트라우마가 더 많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DNA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현대 여성이 더 우울과 불안이 많은 거고, 이런 게 그냥 다 그 논문이나 이런 데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내 뇌피셜이 아니라. 음. 그런데 이런 여성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그 남자 혼자 나는 아무리 여자야 그랬다고 해도 여성 탈의실에 남자의 몸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성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알잘딱으로 알아들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